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우리 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존재감이 부각된 두산 스코다파워가 체코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럽 원전 시장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베키아 등 다수 국가가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거나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두산 스코다파워를 활용해 유럽의 다른 나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두산 스코다파워는 1869년 설립된 체코의 터빈 제조회사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9년 8천억 원의 이 회사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산 스코다파워는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 540개 이상의 50기가와트 규모의 증기터빈 공급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체코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3개국에 모두 26개의 원전용 증기터빈을 공급할 실적도 갖고 있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스코다파워의 발전기 기술을 이전해 두산 스코다파워 원전 사업 수행 능력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파트너십 대의 행사를 체코 현지에서 개최를 했는데 두산 스코다파워의 2천억 규모의 발전기 기술 이전 투자 계획을 밝힌 바도 있죠. 이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두산 스코다파워는 2029년부터 SMR과 복합발전 등 다양한 발전용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스코다파워는 발전기 기술 이전과 공장 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현황을 비롯해 보유 설비, 기술 이전 일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는데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빌리티를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순방에서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은 두산 스코다파워의 기술 확보로 한국과 체코 이 양국의 원전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원전 사업은 건설, 운전, 가동 등을 고려하면 10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두산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20일 한국과 체코의 양국 정상에 참여하는 가운데 한수원을 비롯한 두산 스코다파워와 체코 신규 원전 증기터빈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협약이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으로 체결이 된다고만 하면 두산 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증기터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주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머지않아 이 최종 계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뜨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스닥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비컷으로 미 주식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 치솟을 수도 있지만 연준이 신중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로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워드 야데니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최근 정책 결정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1995년부터 1999년 말까지 220% 상승했던 닷컴 버블 시기와 유사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강세장의 가능성을 80%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확률은 20%로 전망을 했었죠. 당시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러나 경제가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데니 대표는 경제가 과열되고 증시에 거품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연준이 다가오는 미 대통령 선거를 무시하고 있다며 두 대선 후보 모두 인플레이션 촉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책 결정자들이 대규모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한 가운데 나온 건데요.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행사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을 자극하거나 제약하지 않는 수준인 중립금리보다 몇 퍼센트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고용 상황과 인플레이션 모두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연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크게 낮추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너무 오랫동안 제약적 금리를 이어가게 되면 물가 상승 억제와 경기 부양이라는 연준의 두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지점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굴스비 총재보다 금리 인하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중립 금리에 도달하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는데요. 그는 유럽
미국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가상 이벤트에서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불확실성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넘게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빅컷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건데,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은 웹사이트 게시글에서 높은 정책금리에도 미 경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도 지적을 했어요. 그는 이런 경제회복력이 오래 지속할수록 일시적인 중립금리 상승은 더 구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카시카리 총재는 이후 경제전문 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 중에 올해 남은 두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는 데 찬성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런 연준 이사는 최근 몇 주 동안 예상외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음 주 차례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데이터가 약화하거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금리 인하는 중단될 수 있다고도 말을 덧붙였죠. 이달 초 증시는 힘들게 출발해 S&P 500 지수가 첫 주 4% 넘게 하락을 했지만 이후 당국이 경기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S&P 500 지수는 2019년 이래 사상 최고의 9월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은 의뢰 S&P 500 지수의 최악의 달로 여겨져 왔으나 야데니 대표는 생산성, 성장, 상당한 주식 수익률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번영이 2020년대에 대한 자기 견해를 재차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2024년이 주식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종목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100만 원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자면 AI 반도체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로 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AI 시대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대화형 AI인 챗 GPT를 선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검색 엔진인 빙에 적용을 했어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도 AI 바드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AI 시장을 선점하려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죠.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 서비스에 사용할 고급 반도체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야 할 테마를 AI 반도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기존 AI에 사용되던 GPU는 AI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I에 특화된 전용 칩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대역폭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3D DM 반도체를 만들어 AI 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죠. 기존 메모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내 IT 통신 등의 업체와 반도체 업체 간의 합종연은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는 팹리스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함께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하면서 AI 솔루션 기업인 모레와 AI 인프라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살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AI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반도체가 살 길은 AI 반도체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의 변화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AI 반도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미 정부는 자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재차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은 사상 최대인 64조 원을 반도체 펀드로 조성하면서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올해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종목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곧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나 박셀바이오가 상승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번으로 테마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서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난계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테마라고 보내놓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계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겐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올해 미래를 바꿔줄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10,000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상승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보실 거고, 실제로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엔 직접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마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뒷예절이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이태성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반도체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사와 주식 전문가들은 올해 AI 반도체의 강세를 전망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보여줄 테마로 손꼽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AI 반도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인 삼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SK, KT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겠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채널을 키우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문자로 딱 하나만 보내보세요. 그리고 종목 받으시면 10,000원만 매수해보시거나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이번 거 놓치면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종목부터 확인해보세요. 10,000원도 안 사셔도 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이 종목 올라가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종목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께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거치도록 할게요.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번으로 테마라고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뒷예절이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금전 요구를 하거나 가입 유도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면 돼요. 그럼 용기 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오늘부터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매일이 편안한 밤이 되실 거예요.